안녕하세요. 상공사 부모님들 자녀 용돈 교정 꼭 시켜주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예금보험공사 생활금융 강사가 돼서 아이들에게 금융교육 시키면서 가장 부족하거나 아이들한테 정말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이런 내용들을 부모님이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부모님이 아셔야 결국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용돈 교육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 일단 첫 번째가 용돈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용돈의 의미부터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들한테 제가 질문해 보면은 용돈을 받니 안 받니 뭐 이런 질문에서 봤을 때 가장 조금 그랬던 거는 안 받는다라는 거였어요. 초등학교 고학년인데도 안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필요한 것들 그냥 다 사주시나 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그냥 달라고 하시면 그때 주세요, 그때마다 주세요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돈이 아이들이 필요할 때 그냥 내가 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걸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바라는 것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었어요. 사실 용돈은 아이들이 돈 쓰는 법 배우기 위해서 자유롭게 쓰라고 주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용돈이라는 것은 안 줘서는 안 돼요. 돈을 애들이 써보라고 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쓰는데 자유롭게 쓰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라는 얘기예요. 의외로 아이들은 용돈을 받으면서도 이거는 어디에 써라고 용도를 지정해서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정하지는 않겠지만 이거는 뭐 딴 데 쓰지 마, 아니면 이건 저축해, 이거는 뭐 어디 뭐 사 먹어, 이거 끊으면 과제물 사라, 뭐 이런 식으로 주는 용돈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용돈이 아니라 그냥 돈을 그냥 해서 지정을 해주는 거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용돈은 결국 아이가 커서 잘 살기 위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돈을 어떻게 하면 잘 쓰는지를 배우는 과정이 아니겠느냐라는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용돈은 얼마만큼은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애한테 너무 강조하거나 이러지 말고 적절한 규모에 대해서 돈을 미리 좀 생각하셔가지고 용돈이 얼마가 필요할지, 아이들이 일단 쓰는 거는 얼마나 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이 대해서 돈 관리하는 법은 정말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이거잖아요. 얼마를 줘야 되는지, 언제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 얼마를 줘야 되는지는 일단은 뭐 이 다음에도 나오겠지만 필요한 지출이라든지 아니면 원하는 지출, 뭐 니즈, 원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부모님들이 보면은 너 그냥 뭐 먹고 싶은 거 사 먹어라, 혹시 과제만 없으면 사라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엑스트라 머니의 개념으로 용돈을 주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돈이 많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용돈이.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용돈은 좀 꼭 필요한 지출도 조금씩 포함을 시키면서 나아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여기에서 학교 과제물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기에서 뭐 애들 사는 옷가지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포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다 집어넣으면은 안 되니까, 이것도 교육이지더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지금 현재 아이가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너 지금 얼마 쓰고 있니? 또 기본적인 부분은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나눠보면서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쓰시고, 그러한 기간을 조금 좀 한 달씩은 너무 긴 것 같아요. 한 달씩은. 일단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이 다 기분이 좋겠죠? 뭐 일요일 날 같은 때에 딱 정리하고 일요일 날 주고 하는 방식이 딱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때 부모님과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뭐 2주 만약에 뭐 일주일이 너무 뭐 바쁘다 하면 2주에 한 번씩이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어떻게 썼는지 어떤지 이야기 나눠보고 하면서 이렇게 조절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렇다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두 번째는 용돈을 쓸 때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아이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생각해도 필요한 것 하면은 뭐지? 그래, 그 필요한 거지, 필요한 거지. 세상 살아가면서. 아니면 돈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되는 중요한 것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원하는 거죠. 원추는 뭘까요? 원하는 것은 꼭 필요하거나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원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한테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용돈을 줄 때 이 용돈이 너가 필요한 거에 지출하는 거니 원하는 걸 사는 데 지출하는 거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사는 시점에서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사는 시점에서는 살 때는 다 필요한 것 같고 다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거를 알 수가 없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부분은 용돈 기입장을 쓰는 거예요. 용돈 기입장. 근데 용돈 기입장을 쓰는데 용돈 기입장도 단순하게 그냥 레코딩의 의미로서 그냥 기록만 해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른들도 사실 그건 되게 지루한 작업이고, 그거 써가지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얼마나 그거 뭐 도움이 되고. 일단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들하고 너 돈이 얼마나 필요한 거니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어디에 쓸 건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외국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여기에 저축과 기부, 그 다음에 사용되는 비용,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이렇게 넣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은데 조금씩이라도 그런 것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축에 대해서 아니면 기부에 대해서, 남을 돕는 거에 대해서 그런 돈이 그런 쪽으로도 작용할 수 있구나. 돈을 바르게 쓰는 법 중에 하나는 누군가에게 꼭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걸 주는 거 아닐까요? 도움이 될 수 있는 돈? 그런 것들 측면에서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예산 세우기. 두 번째로 이제 항목을 적는 거겠죠. 항목을 적는다는 얘기는 기존에 했던 것과 똑같아요. 그냥 날짜 적고 그 내용 적고 들어온 돈, 수입, 나간 돈, 지출 근데 적고 잔액 적고 하는 것처럼 항목을 적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사실은 결산하기입니다. 결산하기가 제 예산 용돈기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같아요. 예산 세우는, 그 다음에 예산 세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항목 적는 거.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항목 적다가 지루해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마는데, 중요한 부분은 결산하기 할 때 한번 이렇게 애기가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형광펜을 줘서 정말 이 빨간색 형광펜은 너 니즈, 너가 정말 필요한 거에 산 지출인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노란색 펜은 너가 원하는 거 산 건지, 그 다음에 그냥 밑줄 긋는 것은 너가 원하는 거였는데 나중에 봤더니 뭐 별로 그렇게 그러지 않았네, 잘 쓰지 않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써보는 이런 것들. 그래서 지나고 나서 내가 어디에 이렇게 썼는지, 내가 사는 시점에서는 그랬지만 나중에 이것이 나한테 정말 필요했었는지 어땠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중요한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했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들은 용돈 교육이었어요. 용돈 교육인데, 일단은 용돈 교육 안에서 일단 용돈의 의미를 정확히 알자. 그래서 용돈을 주는 뭐 시점이라든지 주는 금액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아이들이 충분히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알려주는 것은 되게 쉽잖아요. 근데 나중에 애가 평가해 보라고 했을 때, 그때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용돈 기입장입니다. 용돈 기입장 쓰는 친구들이 나중에 부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돈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기고, 작은 돈이라도 꼭 적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뭐고 하는 친구들이 정말 돈에 대한 바람직한 생각을 가지고서 돈을 애착을 갖고 하게 되니 돈도 많이 모이게 되고, 돈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허투루 쓰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부모님들이 아이들 공부시키고 뭐 하는 것들도 다 행복하라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이런 것들은 결국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자발적인데 거기에 약간의 당근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용돈을 줄 때 용돈 기입장을 가져와야 주는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방법들은 아빠들이 찾아보면 되게 있어요. 부모님들이 찾아보시면은 이걸 어떻게 쓰게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어른 같은 경우에는 팁으로 드린다면은 체크카드라든지 아니면은 하나의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것만 써서 그 내역을 쭉 정리하시는 것도 뭐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아무튼 그거는 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용돈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